문제를 봅시다. 자, 봅시다. 보면 그러면 3차 바로 질문을 좀 받고 가시요.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 115쪽 질문 없으시면 넘기셔서 116쪽 질문 653번 방정식 요놈의 식기에 대하여 FA는 FA 플러스 3은 얼마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그럼 FA를 넣었을 때 제로가 나온다는 건 X에 얼마를 넣었을 때? A를 넣었을 때 얼마? 0이라는 거지. 그럼 그 A가 주어진 방정식 fx는 0에 뭐가 된다는 거야? 근. 그렇지. 근 주면 당연히 뭐 하시고? 그렇지. 대입하셔야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다음 fa 플러스 3은 했을 때도 또 뭐가? 0 나오는 거 아니야? 됐니? 그럼 또 요놈의 식기도 주어진 근 나왔으면 당연히 또 뭐를 하시고? 대입. 됐니? 그래서 A를 넣어서 풀어내든가 또는 A 플러스 3을 대입해서 푸는 첫 번째 방식이 존재할 것이고 근 주면 또 무엇을? 인수 뽑기. 그러면 이 fx는 인수를 가질 거거든. 누구하고 누구를? x-a와 x-a-3 그렇지. 걔를 인수로 가질 거야. 근데 나머지 하나 인수 따지는 거 솔직히 조금 어려워 얘는. 됐냐 안 됐냐? 됐어? 왜? 마지막 항의 상수항이 5A니까 나머지 하나 인수 따지가 생각보다 애매하거든. 표현 이해 갔니? 됐어? 거기까지? 됐냐? 그러면 다시 가장 단순한 누구를 넣었을 때 제로가 되게 A를 넣었을 때와 그 다음 또 누구를 넣었을 때 A 플러스 3을 넣었을 때 제로가 되도록 하는 게 이게 가장 단순한 방식인 거고 됐니? 근데 A를 넣어서 풀면 3차씩 다시 풀어내야 되고 A 플러스 3을 넣어도 3차씩 다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거기까지 이해갔니? 그럼 A를 넣든 A 플러스 3을 넣든 또는 인수를 뽑는 그게 가장 기본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그 다음 뭐 쓸 수도 있다고. 근과 개수의 관계. 그러면 일단 얘 근이 뭐하고 뭐 나오니까 현재 653번에서 A와 A 플러스 3이니까 나머지 하나의 근을 감마라고 하면 A와 A 플러스 3과 다음에 감마를 더하면 이게 세 근의 합될 거 아니야. 그 세 근의 합이 얼마라는 걸? A 플러스 얼마? 4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됐냐 안 됐냐? 그럼 나머지 하나의 근은 누가 될 것이고 이 감마라는 놈의 식은 마이너스 A 플러스 얼마? 1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근 찾으면 쌤 그거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세 근의 합을 알고 있다면 세 근의 모두 우리는 그 식에서 알 수 있으니까 곱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세 근의 곱이라는 건 뭐하고 뭐를? A와 A 플러스 3과 다음에 누구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는 요 감마를 곱한 게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5A 나와야겠죠. 됐냐 안 됐냐? 그럼 얘가 마이너스 5A 나와야 돼? 그럼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찾아도 될 거구나. 됐어? 그럼 요 새끼를 정리하게 된다면 일단 요 놈의 새끼는 얘는 인수분해 하게 되면 요 놈의 새끼 전개하게 되면 어쨌든 풀어내야 되니까 전개하게 되면 시작 마이너스 A 제곱 다음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몇 A? 2A 다음 플러스 얼마? 3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거기에 A 배 1개 마이너스 몇 A? 5A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됐어? 그럼 요 놈의 식기 풀려면 얘만 다시 또 뭐해서 이 항에서 묶어내면 되겠지? 됐어 안 됐어? 물론 전개해도 되긴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얘 A하고 A 공통이니까 이 항 시키면 더 편할 거 아니야? 그럼 이 항을 시키면서 누가 공통이니까? A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마이너스 A 제곱 다음 마이너스 2A 다음 얼마? 플러스 얼마? 8 나오게 될 것이고 얘가 제로겠지? 됐어? 그러면 요놈의 식기는 뭐 이 자체에서 인수분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안 보이실 때는 누구를 앞으로 빼내버리고 마이너스 빼면 마이너스 A에 A제곱 플러스 몇 A? 2A 마이너스 얼마? 8은 0 나오면서 인수분해 돼안돼? 되겠지. 그럼 요놈 인수분해 하게 되면 시작 마이너스 A 어이쿠야 마이너스 A 곱하기 다
A 플러스 4와 다음 얼마? A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요 값을 구하면 A는 누구? 2 마이너스 4 0 세 가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의 합 바로 구할 수 있겠지. 됐어? 요렇게 가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또는 이 식기를 그대로 뭐 하셔도 되냐면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냥 전개하셔도 됩니다. 얘를 전개하게 되면 자 전개해서 이항시키면 a 상승 플러스 2a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8a는 0 요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니? 이항 전개하면서 이항을 바로 우변으로 다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를 풀어내도 되긴 하지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인수분해 안 될 때라는 건 뭔 소리냐면 어쨌든 거기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뭐 구하라 그랬어? A 값에 합 구하라 그랬지. 그럼 A 값은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3차식을 만족하는 게 A 값이겠네. 맞아 틀려? 그럼 이 3차식을 만족한다는 건 요 3차식의 해가 A라는 거잖아. 근데 걔들의 뭐 구하라 그랬어? 합 구하라 그래. 그럼 근 3개 나올 거 아니야? 걔네들의 합 뭐 나와?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셔도 돼요. 됐지요?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 117쪽 657번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요 놈이 오직 하나의 뭘 갖도록 하는?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누구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렇다면 어쨌든 얘가 근을 갖게 될 테니까 요 놈을 쉽게 해서 이 근을 찾아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요 놈이 현재 인수분해가 돼야 한대. 인수분해 돼야 한대. 알라 인수분해 돼야 한대. 인수분해 했어 안 했어 근데? 했어요. 했죠? 왜? 알려드렸잖아. 다시 너네가 보는 3차 방정식은 99% 뭐 된다고? 인수분해 된다고. x에 얼마 넣으면? a 넣으면 찾으라고 얘기했잖아. 그 문자 사라지게 하는 값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됐냐 안 됐냐? 1이나 마이너스 1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마지막에 상수항이 얼마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a 제곱 표현되어 있으니까 걔의 약수 부분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플러스 a나 마이너스 a나 넣어봐야 되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을 쉽게 해서 얘가 a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거기 나와 있는 657번은 a를 넣었을 때 제로가 나온다면 이 x 상승 플러스 2 마이너스 a x제곱 a의 x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3ax 플러스 a제곱 요놈의 식기가 누구를 인수로 가질 것이고 x-a를 인수로 가질 것이고 조립제법 쓰지 말고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긴 뭐가 나와야 되고? x제곱 상수항은 뭐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야지만 얘 맞출 수 있다고 얘기했죠. 됐냐 안 됐냐? 다음 마이너스 a 만들고 1차항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2-a x제곱이 2차항이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a x제곱 나오잖아. 맞아 틀려. 그럼 플러스 몇 x제곱이 나오는데 2x제곱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몇 x 2x 하시면 끝이겠죠. 인수분해. 됐어 안 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3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무슨 근을 갖도록 그러면 3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근은 몇 개가 될 텐데 3개가 될 텐데 그 중에 그 3개 중에 한 개만 오직 하나가 한 개가 무슨 수가 돼야 된다고? 실수. 그럼 나머지 2개는 무슨 수 돼야 된다는 거야? 허수 돼야 돼? 근데 요놈의 식기 인수분해된 걸 보니까 이미 근을 하나를 알고 있지? 누구야 성훈아? 응? 정확하게 누구는? 그렇지. 얘인 걸 알고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A 무슨 수라 그랬어? 실수라고 문제에서 줬잖아. 맞아 틀려? 그럼 얘가 실수근을 가지니까 이게 이미 오직 하나의 실근 얘 하나로 끝날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여기에서 실근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 무슨 근 가져야 돼? 허근 가져야 돼. 근데 몇 차식이야? 2차식에 허근 가져야 돼. 그럼 당연히 뭐 써야 돼? 그렇지. 2차는 판별식밖에 없죠. 판별식이 뭐보다? 0보다 어때야 된다? 그렇지. 대수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게 된다면 1 플러스 a가 0보다 어떻다? 작다 푸시면 끝이겠죠. 됐니? 다음
이거 답이 작거나 같다. 왜? 하나라서 중근. 요 놈이 쏘리 그거인 경우도 있겠네. 얘가 x는 a를 무슨 근으로? 중근 가져도 되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a를 넣었을 때 얘가 얼마 나와도 돼? 0 나와도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이 새끼가 x는 a라는 놈의 식기를 얘를 근으로 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될 테니까 두 번째 이 경우도 가셔야겠네. 그럼 이 놈의 식기에서 a 갖다 넣게 된다면 a제곱 플러스 몇 a? 2a 마이너스 a가 얼마 되는 거고? 0 나오는 거고. 그러면 a는 얼마하고? 0하고 다음에 a는 얼마가? 마이너스 얼마가? 1이 되는데 됐어? a가 만약에 제로라면 다시 a가 얼마라면 0이라면 이 식이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요 놈의 식기에서는 근이 몇 개가 나와? 2개. 근 2개 나오지. 뭐하고 뭐 나와? 0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2개 나오잖아. 그럼 오직 하나의 실근 조건 만족해야 하네? 안 하지요? 다음 a가 이번엔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얘가 뭘로 바뀌고? x 플러스 1이고 다음에 이 새끼는 x제곱 플러스 몇 x? 2x 플러스 1 나올 거고요.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면서 근이 누구만? 마이너스 1이라는 오직 하나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a는 누구도 가능해? 마이너스 1도 가능합니다. 그럼 얘 조건도 만족하고 얘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a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작거나 어떻다? 같다 해야겠죠. 됐니? 117쪽? 661번이요. 인수분해 했지요? 누구 인수로 가자? x. 잘 안 들려. x는 1이 인수는 아니야. 해하고 인수 구분 못하네. 다시 누가 인수야? 이게 인수라니까. 인수하고 해는 구분하셔야지. 이게 인수라고. 됐어? 누구를 인수로 갔니? 됐지요? x-1을 인수로 갔습니다. 다음 3차항의 개수 얼마야? 다음 2차항 개수. 다음 상수항. 그러면 요 놈의 식기가 인수를 누구로 받는다고? x-1을 인수로 가져. 그럼 여기 x 3승이니까 여기 뭐 나와야 돼? 너 지금 아직 이 부분이 약한 거야. 상수항 뭐라고? 상수항이 뭐라고 여기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얘하고 곱했을 때 이놈 나와야 되니까 여기 뭐 만들어줘야 돼? 됐어? 거기에서 아까 인수분해 틀렸다고 계속 얘기해줬잖아. 됐니? 다음 마이너스 x제곱이고 여기 2x제곱이니까 플러스 몇 x? 3x 나와야겠죠? 상수 구분 잘하세요. 진짜. 됐니? 그러면 요놈의 식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 세 근이 한 개의 무슨 수와 양수와 몇 개? 두 개의 무슨 수가? 음수가 되도록. 그러면 이미 근은 하나 알고 있습니다. x는 얼마라는 걸? 1이라는 거. 그럼 이게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얘가 몇 개? 두 개의 무슨 수? 음수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놈의 식기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한 그 뭐 하셔야 된다고? 그래프 그리셔야 된다고. 다시 뭐 해야 된다고? 그래프 뭐 해야 된다고? 그려야 된다고. 휘영아 자꾸 그리라니까. 밑에 거는 잘 그렸는데 위에 것도 안 그리고 자꾸 찾는 버릇하다 보면 나중에 틀린다니까. 됐니? 그러면 요놈의 식기 이때 말에 주의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개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죠? 항상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로 나오고 다음에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요 놈과 요 놈. 됐어 안 됐어? 그럼 따져야 될 거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뭐? 판별식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두 번째 뭐? 축? 그러면 두 가지만 하면 그러면 안 되지. 경계점에서의 그렇지. 축 나와 있는데 뭐하러 따져? 됐냐 안 됐냐? F 얼마? 0이 뭐보다? 어떻다? 그렇지. 됐지요? 그래서 요거 둘의 동시에 만족하는 교집합 파트 찾으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2번. 자, 되셨으면 넘기셔가지고 118쪽. 자, 부르는 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664번, 667번, 671번. 71번 잠깐 보시면 요놈의 식기의 모든 실근에 뭐 구하라 그랬어? 곱 구하라고 얘기했지? 쳐다보니까 누가 공통이니? 오케이. 그래서 걔 묶어가지고 전개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다음 675번 4차방 체크하시고 675번 4차 방정식 x4승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36은 0. 다 보이지요?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다 보이니? 됐니? 자 그러면 다시 요놈의 식기 쳐다보면 4차와 몇 차? 2차만 있지? 무슨 식이다? 요놈의 식기를? 그렇지. 보기차식 인수분해 할 때 적어 드렸습니다. 이미. 됐냐 안 됐냐? 안 되신 분은 노트 확인해 보시면 다시 기억하시고요. 다음 넘기셔가지고 679번 금 주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지. 항상 인수 뽑기 까먹지 말아라. 됐냐 안 됐냐? 다시 못 뽑기 까먹지 말라고 680번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682번 2차 연장선으로 똑같이 풀어도 되지요? 682번 체크하시고 됐어 안 됐어? 됐냐 안 됐냐? 기억 안 나시는 분? 2차 할 때 이거 똑같은 문제 동일하게 계속 있습니다. 다음 넘기셔가지고요. 689번 체크. 대신에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것. 문제 매납. 개수가 무슨 수? 실수인데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뭐가 된대? 1 마이너스 그러면 개수 실수인데 근이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3i니까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되겠니? 혈내
혈렉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1 플러스 루트 3. 그렇지.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근 3개 중에 몇 개를 하는 거야? 2개. 2개를 하는 거야? 근데 거기 나와 있는 3차 방정식을 쳐다보고 있으면 세근의 합은 얼마인지 알아? 몰라. 2개씩 합은 얼마인지 알아? 몰라요. 몰라. 3개의 곱은 알아 몰라? 알아요. 그렇지. 그럼 셋 중에 2개 하니까 세근의 곱 이용해서 풀어내시는 겁니다. 근계수. 됐나요? 오케이. 다음. 마찬가지로 695번 체크하시고 698번 한 줄만 읽어드리면 되지요? 체크하시고 x3승은 1의 한 허근을 뭐라고 할 때? 오메가. 됐니? 우리 기존에 했던 거 연장선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본기는 갖고 계속 들어오셔야 돼요. 708번 체크하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은 한 20분 정도면 넉넉할 것 같습니다. 푸시면서 막히시는 건 바로 얘기하시고요.
자, 고포인트 문제 찍어준 거에서 질문이요? 질문? 질문 없어? 자, 없으면 연립방정식. 자, 연립방정식 이미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운 건데, 예를 들어 2x 플러스 3y는 4, 3x 마이너스 2y는 7. 이렇게 돼 있는 식이 있다면 이 방정식을 풀래. 그러면 어떻게 푸니? 어떻게 풀어? 문자 하나. 문자 하나. 소금. 그렇지. 소거하는 거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즉 연립의 가장 큰 주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연립 두 함수에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왜? x하고 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는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 직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무슨 점? 그쵸. 그렇지. 그걸 함수로 해석하면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고. 표현이 해갔어?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풀이의 가장 기본은 문자를 무조건 뭐 해라? 문자를 무조건 소거하는 거야. 문자를 x든 y든 어쨌든 편한 문자 하나를 무조건 뭐 해라? 소거해라.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렇다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건 다 1차 1차니까 1차와 2차가 연립이 돼 있으면 다시 몇 차가 연립이 돼 있으면 1차와 2차가 연립이 돼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모양입니다. y-x는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이런 연립방정식 풀래.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 시작! 한 문자에 한 문자에 대해서 그럼 누구 어떻게 할 거야? y는 y는 x 플러스 x 플러스 1. 1이라고 고쳐서 이 새끼를 뭐해서 대입을 하면 문자 하나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요. 사라지지요? 그게 끝입니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문자 속으라고. 그 문자 속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만 신경 쓰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오케이. 다음. 그럼 2차를 이제 연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2차와 2차의 연립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2차식들을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어요. 다시 뭐가 가능한 식이 있다고? 인수분해가 가능한 2차식이 있다면 그 2차식을 뭐를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 다시 그 2차식을 뭘 하라고? 인수분해를 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갖다 넣으라는 거야. 즉 그 얘기는 예를 들자면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제곱은 0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이러한 두 2차식을 연립을 하라고 하면 쳐다보니까 요 위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지요. 어떻게 인수분해 되니? x 마이너스 2y와 다음 x 마이너스 y는 얼마? 0이 되면서 x가 얼마? 2y와 다음 또는 x는 얼마? y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x 대신에 몇 y를? 2y를 갖다 뭐하고? 대입하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다시 문자 뭐하자? 소거하자. 됐냐 안 됐냐? 다시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건 무조건 뭐 하는 거다? 그렇지. 문자 소거라고. 그 문자 소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만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시면 되는 거라고. 표현이에 갔어 안 갔어? 그래서 풀어내시면 되고. 표현이에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런데 이 원래는 여기가 대부분 끝이 나야 되는데 교과과정이 예전 과정에서 이제 몇 개가 나오는 걸 그대로 그냥 문제에서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둘 다 뭐가 안 된다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나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셔야 돼요. 소거라는 건 삭제한다는 겁니다. 다시 소거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 삭제를 얘기한다고. 예를 든다면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는 1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y는 3. 그러면 둘 다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인데 됐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쳐다보니까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고요. 한쪽 몰아도 안 되죠? 당연히 요놈의 식기도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됐냐 안 됐냐?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둘 다 쳐다보니까 최고차항이 개수까지 완전히 같아달라. 같아요. 같이. 최고차항이 동시에 사라져 못 사라져? 사라져요. 그렇지. 동시에 사라지면 최고차항을 소구하는 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럼 최고차항을 소구하려면 전변 뭐 해줘야 돼? 둘을 빼버려야 돼. 빼버리게 되면 x 빼기 y는 얼마? 마이너스 2. 2라는 몇 차식이 나와? 1차식. 그럼 뭐 하면 돼 또? 다시 뭐 하면 돼? 1차를 뭐 해서? 바꿔. 됐냐 안 됐냐? 그런 다음에 뭐 해? 위식이나 아래식이 뭐 해? 대입. 그렇지. 동일한 거야. 표현이 갔니? 다시 뭐를 소구하면 최고차항을 동시 소구하면 몇 차만 남아? 1차. 1차 남으니까 1차래라고. 됐어 안 됐어?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이렇게 최고차항 소구가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3y 제곱은 마이너스 3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3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라고 이런 식의 연립을 하라고 하면 됐니?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수분해 위에 거 돼야 안 돼? 안 돼요? 얘도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됐니? 그러면 동시에 최고차항이 사라져 못 사라져? 못 살아. 못 사라져. 최고차항을 사라지게는 얘도 사라지잖아요. 그럼 얘가 남으면서 인수분해도 불가능한 형태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무슨 항을 소구하라고? 상수항. 상수항을 소거를 해. 그럼 상수항을 소거하려면 좌우 양변을 뭐 해줘야? 더해줘야 되겠지. 그럼 더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2x제곱 마이너스 몇 y제곱? 2y제곱 땡. 아 더하는 거구나 쏘리. 2y제곱은 얼마? 0이 되면서 얘가 무슨 분해 가능하니? 인수분해. 그렇지. 인수분해 가능한 식으로 돌아요. 됐어 안 됐어? 그럼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나온 것도 위에나 아래에다가 뭐 하시면 갖다 대입하고 풀어보시면 되겠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니까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1차와 2차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뭐 하시면 되고 변형해서 대입하시면 되고 문자 써보니까 다음 2차와 2차의 연립 같은 경우에는 됐니? 누가 가능한지 인수분해가 가능한 놈이 있으면 인수분해 해갖고 대입하면 된다고 문자 써보니까. 근데 둘 다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면 뭘 소거를 하거나 최고차항 소거하거나 또는 누구 소거해라? 상수항 소거해라. 표현 이해갔어? 근데 이런 놈도 문제를 푸실 때 이 새끼는 좀 잘 기억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도 계속 많이 쓰이게 되니까 자꾸 얘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칭식이라는 표현이 좀 있어요. 뭐 굳이 여기까지 표현은 불가능한 이것까지 용어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이 대칭식을 연립이긴 연립인데 합과 어떤 두 놈의 뭐하고 어떤 두 놈의 뭐하고 합과 어떤 두 놈의 무엇을 두 놈의 뭐를 고비 유도가 가능하면 다시 둘의 뭐하고 뭐가 합과 다음에 뭐가 가능하면 곱이 가능하면 표현 이해갔어? 다시 두 놈의 뭐하고 뭐가 가능하면 합과 또는 뭐가 가능하면 곱을 유도를 하든가 얘가 표현이 가능하면 표현 이해갔니? 다시 뭐하고 뭐가 되면 합과 곱이 아예 속편하게 나와 있으면 땡큐인데 그러진 않아. 됐어? 그런데 합과 곱이 아니라 합과 곱이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합과 곱을 유도할 수 있다고 거까지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이런 경우는 이럴 때는 이 대칭식을 기억을 하라는 건 요놈 같은 경우에 어떤 두 놈의 합, 두 놈의 뭐 곱이지 2차 방정식에 니들이 사랑하는 근계수야. 니들이 맨날 생각하는. 근데 막상 나오면 니들은 또 이건 안 써먹는다고. 표현 이해갔니? 다시 어떤 두 놈의 뭐하고 뭐가 나오면 합과 곱이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 그렇지.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2차식을 유도하시는 겁니다.
표현 이해갔어? 다시 뭐하고 뭘 이용해서? 금과의 근과계수를 이용해서 몇 차식을 유도하라고? 2차식을. 즉 예를 든다면 x 플러스 y가 7이고요. x 곱하기 y가 10이라는 걸 연립해서 x하고 y를 찾으래. 됐냐 안 됐냐? 그럼 어떤 두 놈의 뭐하고 뭐가 나왔어? 합과 또가 뭐가 나왔어? 곱이 나왔지. 그러면 요 놈의 식기를 가지고 합과 곱이 나오면 근계수를 가시라고. 두 근의 뭐 합, 두 근의 뭐 곱을 의미하니까 요 놈을 가지고 2차식을 만들면 t제곱 마이너스 몇 t? 7t. 다음 플러스 얼마? 10은 0이라는 2차식을 만들었을 때 요 2차식의 두 근이 누구하고 누구라는 거야? 그렇지. x와 y라는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두 근의 합 곱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얘네 두 근이 x, y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한대. 돼요. 되지요. t는 뭐하고 뭐 나와? 2 또는 얼마? 5 나올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럼 가능한 건 x가 큰지 y가 큰지 우리 현재 알아 몰라? 모르거든.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되면 2가 되면 y가 얼마? 5든가 또는 x가 얼마라면 5라면 y는 얼마? 이렇게 근을 유도하시는 거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근데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다시 합과 곱이 뭐가 가능하면 유도 가능한 식도 있다고. 그 얘기는 이런 식도 가능한 거야. x 플러스 y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예를 들어서 뭐 해야 되나? 5? 이런 식이 있대. 그러면 스텝 1차와 2차니까 연립해도 되잖아요. 연립해도 돼. 이것도 연립이고 얘도 연립이니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합 있고 제곱의 합 있잖아. 그럼 곱셈 공식 변형식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x 곱하기 y 유도 가능 불가능? 유도 가능하지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이런 식은 대입해서 푸는 것보다 표현 이해 갔니? 합곱 유도가 훨씬 편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이건 조금 선택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해 갔지요? 오케이. 정답?
자, 왼쪽 위에 지워도 되지요? 자, 왼쪽 아래 지웁니다. 자, 다음 부정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원래 방정식을 풀 때는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방정식을 풀려면 문자가 몇 개 나와 있어? 주어진 방정식에 2개. 2개 나와 있지. 그럼 식이 2개 나와야 풀어. 됐어? 식이 하나만 나와서 풀어 못 풀어? 못 풀어. 완족한 x값을 못 찾아.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식을 하나만 주고 문제를 풀라는 게 부정방정식이야. 표현 이해 갔지요? 문자의 개수보다 숫자, 식의 개수가 더 뭐하다고? 적어. 그렇다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수의 속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항상 정수, 자연수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못 치고 들어가라. 밑줄 치고 들어가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수의 속성을 보셔야 돼. 안 그러면 때려 죽여도 못 풉니다. 표현 이해갔니?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정수나 자연수가 붙어있는 꼴의 부정방정식을 풀라고 하면 얘네들은 무조건 강제로 인수분해 형태를 만드시고요. 됐니? 그 다음에 약배수를 약수 배수 조건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끝입니다. 즉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이 식을 만족하는 xy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린 거야. 다시 이 식을 만족하는 xy의 개수를 구하래. 그렇게 문제를 보면 맞아 틀려? 틀리다고. 다시 이 식을 만족하는 xy의 개수 구하래. 이렇게 문제 인식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틀리다. 어느 지점인지 이해 갔니? 어느 지점 빠졌어? 정수. 그렇지. 그러니까 얇아야 된다고. 근데 니들은 문제를 이걸 계속 안 보고 계속 봐야 된단 말이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이 말을 안 보고 니들은 그냥 이거 만족하는 XY 찾아. 이거밖에 니들은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셔야 된다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놈의 식기를 만족하는 XY의 개수를 찾을 땐 일단 좌변에 무조건 무슨 꼴 만들라고? 그렇지. 인수분해 꼴을 만들어. 그럼 인수분해 꼴 만들라는 건 요거야. 지금 쳐다보니까 얘네 둘이 공통으로 갖고 있잖아. 그냥 딱 보자마자. 얘가니 일단 만들어. 누가 공통이야? X. 공통으로 빼서 묶으면 누가 붙어? Y. 마이너스 1 붙지. 됐니? 인수분해 꼴, 즉 곱의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나머지에서 y-1을 무조건 만들어내야 돼. 근데 y 앞에 얼마 붙어있니? 마이너스 1 붙어있잖아. 얘 가지고 그러면 앞에 개수 마이너스를 빼고 y-1을 무조건 만들어. 다시 누구를 먼저 만들라고? y-1을 무조건 만들라고.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쌤 이거 뒤에 것까지 암산인데요. 신경 쓰지 마. 앞에 나중에 개수 바뀌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무조건 뭐부터 만들라고? y-1 만들라고. 예를 들어 이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얼마 뺀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뺀 다음에 무조건 누구 만들라고? Y 마이너스. 그렇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무조건 이 패턴이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식에 얼마가 추가된 거야? 2. 플러스 2가 추가된 거지. 식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그렇지. 얼마를? 2를 2를 뭐 해야 돼? 빼야 빼야 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항상 중학교 때 했던 개념이랑 동일해. 이 항의 개념이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고 양변에 똑같은 걸 빼주는 거거든. 식은 변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플러스 2라는 걸 추가해서 우리가 바꿨으니까 식 변하지 않게 마이너스 2 추가하시고요. 이해 갔어 안 갔어? 그 다음에 원래 식이 얼마가? 플러스 얼마? 1 하면 얼마? 이렇게 남아있는 꼴이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요놈의 식기를 1 쳐다보니까 y-1이 공통이잖아. 그럼 얘네들 가지고 묶어 못 묶어? 묶으면 시작. y-1 곱하기 x-2 얘를 한 게 얼마? 3. 됐어 안 됐어? 이게 인수분해 꼴을 만든다의 개념이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무슨 분해 꼴을 만들라고? 인수분해. 그렇지. 강제로 이걸 만들어내셔야 돼. 정수자연수는. 그럼 왜 이걸 만들어내느냐? 그렇게 만들어내면 뭘 사용할 수 있다고? 약수배수. 정확하게 약수 개념을. 즉 x가 정수였잖아. 그럼 x 빼기 2도 무슨 수야? 정수지. y가 정수였잖아. y 빼기 1도 무슨 수야? 그렇지. 두 개의 정수를 곱했더니 얼마가 나와? 3. 그럼 이 두 정수는 누구의? 3의 무슨 수? 그렇지. 이 관계를 그냥 이용하는 문제랑 동일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가능한 게 x 빼기 2가 예를 들어 3이면 y-1이 얼마 될 수 있고 1 나올 수 있고 x 빼기 2가 이번엔 얼마라면 1이면 y-1은 얼마 될 수 있고 3. 다음 x 빼기 2가 또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3. 그렇지. 그럼 y-1은 마이너스 1. 다음 x 빼기 2가 또 얼마라면 마이너스 1. 그럼 y-1은 마이너스 3. 그렇지. 이걸 만족하는 정수 xy 값을 찾으면 총 몇 개가? 네 쌍이 만들어지겠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실수 조건보다 정수 조건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실수 조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됐냐? 그거는 나중 문제고 어쨌든 저쨌든 다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정수 자연수꼴의 부정방정식이 제일 많이 나와.
1학년 때 그 다음에 2학년 초반 모의고사까지는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중간중간에도 나중에도 정말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에서 정수자연수꼴은 계속해서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꼴 무조건 만들라고? 그렇지, 인수분해꼴.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리고 강제적으로 그거 만들어낸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됐지요? 다음. 실수조건의 부정방정식이 되면 실수조건의 부정방정식, 즉 아무런 말도 없이 무슨 수만 붙어있으면 실수만 붙어있으면 완전제곱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꼴이 가능한지, 즉 어떤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을 더하는 게 0이 가능하냐 못하냐를 확인을 하시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 나오니까 각각 얼마 돼야 돼? 0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꼴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표현 이해 갔니? 이 꼴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다시 어떻게 정리하라고? 한 문자로 뭐해? 정리해. 됐어 안 됐어? 한 문자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별식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됐니? 다시 어떻게 하라고? 한 문자로 뭐 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뭐 하라고? 판별식을 사용하라고. 그럼 그 얘기는 여긴 지워도 되죠? A 필기 안 하신 분? 없니? 오케이, 지웁니다. 자, 다음 식을 만족하는 XY 구하여라. 맞아, 틀려? 다시 다음 식을 만족하는 XY 구하여라. 맞아, 틀려? 틀려요. 이해 갔지요? 됐니? 계속해서 문제 보는 거 그래서 계속 문제 신경 쓰라는 거야. 니네가 제일 안 되는 게 문제 보는 연습이 안 되니까 그건 계속해서 신경 쓰시라고. 표현 이해 갔지? 그러면 요 놈의 식을 만족하는 실수 XY인데 문자 몇 개야? 2개. 2개야. 됐어 안 됐어? 그런데 식은 몇 개야? 1개. 1개야. 풀래. 그런데 요 새끼는 2차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얘가 정수라는 말 나왔어? 안 나왔잖아. 정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인수분해 꼴밖에 없다니까 정수자연수는. 됐냐 안 됐냐? 근데 얘는 실수한 조건 붙어있지? 그러니까 첫 번째 얘가 무슨 식이 가능한지 완전 제곱식 가능한지 보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6x야? 그럼 뒤에 얼마 더 붙어야 돼? 플러스 9. 식변하지 않아야 돼 얼마? 9. 다음 y제곱 마이너스 몇 i야? 8i야? 맞아 틀려? 그러면 얼마 붙어야 돼? 플러스 얼마? 16. 식변하면 안 돼 얼마? 그렇지. 다음 플러스 얼마면 25한 개 원식이죠? 됐냐 안 됐냐? 그랬더니 요 놈이 x-3의 완전제곱 플러스 y-4의 완전제곱 하고 플러스 제로 나오면서 0 나오잖아. 그거 끝났네. 실수 제곱이요. 뭐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놈을 뭐해서? 더해서 0이 나온대. 맞아 틀려? 그럼 둘 다 무조건 얼마 돼야 돼? 0 돼야 돼. 그러니까 x가 얼마 되거나 3이고 y는 얼마? 4. 이렇게 나와야겠죠. 동시에. 이건 또는이 아닙니다. 됐니? 그런데 요 새끼가 만약에 지금처럼 뭐가 되지 않으면 완전제곱식이 뭐하다면 안 된다면 됐니? 다시 완전제곱식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한 문자로 뭐 하라고? 누구를 정리할래? 시작! 누구로 정리할래? 이건 정하시면 돼요. 무조건. 누구로 정리? X로 정리. 이건 니들의 선택입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X로 정리하면 시작! 바라이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를 X로 정리했다는 건 2차 항이 얼마야? 1.
다음 1차항이 얼마야 소은아? 마이너스 상수항은 얼마니? 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그렇지. 몇 가지 됐어 안 됐어? 됐냐 안 됐냐? 8y입니다. 됐니? 몇 가지 됐어? 이게 상수항이야. 몇 가지 됐니? 근데 우리가 얘를 누구로 정리했어? x로 정리해서 x라고 선택을 했지. 그럼 얘를 x에 대한 몇 차식으로 보라고?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거라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게 되면 요 놈의 식기에 해가 누구 값이야? 누구 값이야 니? 문자 Y. 다시 얘를 누구에 대한 2차식으로 봤다고? X를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누구 값이냐고 문자. X가 그렇지 문자 x 값일 거라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얘를 누구로 정리했어도 내가 X. x로 정리했다는 건 변수를 x로 보고 나머지 아니 항등식을 이용해가지고 니들이 뭐 한 거냐면 내림차순 정리한 거거든. 그럼 얘가 x에 대한 몇 차식이 돼? 2차식이 되니까 2차 방정식이 나올 거 아니야. 는 제로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놈 식의 해는 문자 누구 값이야? 그렇지 당연히 x 값이죠. 이해 안 가신 분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누굴 선택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거에 따라서 해석만 바뀌면 되는 거거든. 이해 갔어? 그럼 해라는 게 누구 값인데? x 값인데 이 문제에서 이 x가 무슨 수라 그랬어? 실수라고 얘기했지. 맞아 틀려? 실수라고 얘기했다는 건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수의 근을 가져야 돼? 실수근을 가져야 돼. 간단하게 표현하면 무슨 근? 실수근 간단히 표현하면 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자리에 안 가신 분 다시요. 주어진 식이 만약에 이런 완전제곱식꼴이 되는 거면 상관없는데 완전제곱식꼴이 안 되는 거라면 어떻게 하라고? 한 문자로 정리하라고. 그 문자는 네 꼴리는 대로 하라니까. 누구를 안 해도 돼. 꼭 정해진 틀은 없으니까 네 꼴리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너네가 편한 대로 누구를 정리를 했더니 x로 정리를 했어. 그러면 상수항이랑 먼저 구분을 하시고 됐냐? 그럼 얘가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돼? 2차 방정식이 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니까 이 방정식의 해는 문자 누구 값이냐고. x 값일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x가 무슨 수라 그랬어? 실수 그러면 해가 x 값인데 그 x가 실수란 얘기잖아. 그럼 이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져? 실근 갖는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럼 방정식이 실근 가져. 그러니까 뭐 써야 돼? 판별식 써야 돼. 판별식이 뭐보다? 0보다 어떻다? 그렇지.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써야겠죠. 서로 다르란 말도 상관없으니까. 됐냐 안 됐냐? 그럼 판별식 쓰게 된다면 계수 짝수니까 9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얼마? 25는 0 나오겠네.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됐어 안 됐어?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8y 다음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음수 꼴배기 싫으니까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것이고 그때 y 마이너스 4의 뭐가? 완전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지? 근데 y 무슨 수? 그럼 빼기 4한 것도 무슨 수? 그럼 얘는 실수 제곱이잖아. 항상 뭐보다?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은 놈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하는 걸 찾으래. 그럼 얼마 되는 경우밖에 없어? 0 되는 경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y가 얼마 돼야 돼? 4 나와야 돼. 그럼 그 y 4를 뭐 해버리고? 대입해가지고 풀면 x 값이 나온다고. y 4 나왔습니다.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자리에 안 가신 분. 갔을 때는 마지막에 내가 그래서 문자를 한 문자 내림차순 정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초반에 익히는 이유는 그 문자를 그 주어진 식의 주 변수로 보는 거라고. 표현 이해 갔어 갔어.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리는 당연히 할 줄 아셔야죠. 됐니?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다 못 취급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항상 변수부터 확인하고 들어가라 그랬잖아. 표현 이해 갔나요? 됐니? 오케이. 정돈하시고요.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 하셔야 될 건 2차 방정식의 공통근. 다시 무슨 근? 공통근. 공통근이라는 건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걸 공통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공통근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그냥 단순하게 근이니까 알파로 놓습니다. 됐니? 그러면 근을 알파라고 줬으니까 근 주면 당연히 뭐 해야 돼? 대입. 그렇지, 대입을 해. 됐어 안 됐어? 그럼 대입을 하게 된다면 얘네가 뭘로 될 거냐면 연립으로 돌아요. 됐죠? 자, 그 얘기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자, 얘네가 무엇을 가질 때? 공통근. 공통근을 가질 때. 표현 이해갔어? 다시 무슨 근을 가질 때? 공통근. 공통근을 가질 때 A하고 B를 더하래. 됐니? 그런데 요 놈의 식기가 A와 B는 달라. 됐죠?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인수분해가 되면 근이 누군지를 하나를 갖다 넣어가지고 찾아버리면 될 텐데 공통근이 둘 다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첫 번째 공통근을 뭐라고 하면 알파. 그렇지. 공통근을 뭐라고? 알파라고 놓으면 됐니? 그럼 근주니까 뭐 하시라고? 대입. 시작.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2는 0. 다음. 알파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A는 0. 됐니? 그러면 얘가 문자 알파에 대한 식이고 얘도 문자 뭐에 대한 식이야? 알파. 그러면서 그 알파가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하지. 그럼 두 개씩을 동시에 만족하는 알파 값 찾는 거잖아. 어떤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고 싶어. 두 식을 뭐 하라는 거야? 연립. 그렇지. 그게 연립이거든. 그럼 몇 차와 몇 차의 연립이야? 2차와 2차. 2차와 2차의 연립이야. 그럼 이 놈은 인수분해 안 되잖아. 뭐 해야 되겠니? 최고창. 최고참. 소거. 그렇지. 그럼 변변 뭐 해야 돼? 빼드. 그렇지. 빼. 됐니? 그러면 요놈 식기는 알파 공통이니까 A 빼기 B 알파. 됐어 안 됐어? 플러스 B 빼기 A는 얼마? 0 나오지요? 됐어 안 됐어? 그때 쳐다보니까 얘네들도 묶을 수 있네. 누구를 묶을 수 있어? A 마이너스 B. 그렇지. A-B로 묶으면 뭐만 남아? 알파 마이너스 1이 얼마? 0이 되는데 문제에서 A하고 B는 어떻다고 했으니까 같지 않으니까 이게 0 돼야 안 돼. 안 돼. 이건 0이 되지 않아. 그럼 누가 0이 돼야 돼? 알파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니까 알파가 얼마야? 1. 그럼 쎄 알파 1인데 어떻게 풀어요? 근 줬잖아. 뭐? 대입. 대입. 그러면 시작. 플러스 플러스 2는 0. 그러니까 A가 B는 얼마? 이렇게 유도하시면 되겠죠. 됐니? 물론 얘는 단순한 문제니까 이렇게 푸시는 거고 기본적인 패턴은 공통과 알파라고 놓고 연립 간다. 그게 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문제를 맞춰갖고 풀어내셔야 돼요. 표현 됐지요? 오케이. 정답? 좀 보자.
자, 다 되셨으면 다음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 첫 번째 뭐 기초긴 한데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부등식 성질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되고요. 됐니? 뭐 나머지는 딱히 독특한 것만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작아.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가 0보다는 커야 돼. 만약에 바잉 A가 예를 들어 B보다 작아. A 제곱이 B 제곱보다 작다. 말하면 되니 안 되니? 네. 안 되지요. 이해 갔어 안 갔어? 1 마이너스 3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려면 둘 다 무슨 수? 양수가 되든가 또는 둘 다 무슨 수가 되든가 음수가 되든가. 만약에 둘 다 무슨 수라면 음수라면 즉 0, A, B라고 하면 됐니? 이때는 A제곱이 커? B제곱이 커? A제곱. 그렇지. 여러분 신경 쓰시면 됩니다. 당연하겠지요? 됐어 안 됐어? 다음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하거나 자꾸 틀리는 부분만 짚어드릴 테니까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가 B보다 작아. 됐니? A분의 1이 크겠니? B분의 1이 크겠니? A분 A분의 1 1이 더 커요. 크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아,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둘 다 무슨 수거나 양수. 양수면 A분의 1이 크겠지. 둘 다 음수면 B분의 1 누가 더 커? B분의 이렇게 되면 누가 더 크니? 1 A분의 1이 더 커요. 아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역수 취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얘 마이너스 1 누가 더 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더 크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됐니? 즉 요렇게 역수를 취해서 무슨 방향이 바뀌면 그렇지 역수 취해서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려면 바뀌려면 됐니? 둘의 부호가 어떻게 하면 돼? 같아. 그렇지 같으면 됩니다. 표현이 같죠? 이땐 양은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한 놈 양수가 한 놈 음수면요. 아이 그럼 역수 취한다고 부등호 방향 바뀌어? 당연히 안 바뀌겠죠. 표현이 이해갔니? 둘의 부호가 같을 때는 역수 취해서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아마 이 두 개가 니들이 예키 보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이게 될 거야. 됐니? 다음 중학교 때 많이 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지요? x의 범위가 1부터 3 읽어봅시다. 너 읽어. 다시 정확하게 읽어봐. 어허이 위에 말 안 되네. 얘 큰일 났네. 너 다시 읽어.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뒤에 너 읽어.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너 읽어.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너 읽어.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다음 너 읽어.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너 읽어.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너 읽어. 3보다 작거나 됐니? 니들은 이미 그렇게 읽고 있거든.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얘는 x가 1보다 크다랑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두 개의 연립이야. 이해 갔죠? 둘을 연립하는 겁니다.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할 때 둘 다 만족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표현 이해 갔니? 됐어? 이걸 한 방에 표현한 게 요겁니다. 읽는 거 잘해라. 됐지요? 다음 이렇게 x의 범위를 줬을 때 이때 2x-1의 범위 찾을 수 있니 없니?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요? 여기서 이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어떻게 해줘야 돼? 요 시계 2를 곱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1
더해요. 더해요. 됐지요? 또는 2를 빼요.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이건 다 이해갔니? 그렇다면 한 번 더. x범위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어떻게 해줘야 돼? 3을 3을 네. 곱하고 그 다음 2를 빼고 1을 네요. 빼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로 나눠요. 됐냐 안 됐냐? 대신에 나눌 때 음수 나누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무슨 방향이? 부등호의 방향 어떻게 돼야 돼? 반겨. 바뀌어야 되지. 여기까지 됐니?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 되지요? 자리에 안 가신 분? 오케이. 다음. 여기 지웁니다.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당연히 x에 대한 식입니다. 그러면 a는 뭐 취급? a는 뭐 취급? 상수 취급. 그럼 절대값 x는 어느 선상에서 수직선상에서 누구와 x와 누구 사이에? 0 사이에 뭐 거리.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이거 풀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크고 a보다 작다.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됐어? 다시 한 번 더.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풀면 요놈의 식기는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a보다 어떻거나 작거나 또는 x는 a보다 크다. 됐나요? 지난번에 우리 했던 거 앞에서 절대값 했던 거 기억나죠? 부등식 했던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고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절대값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면 자 요거 읽어봅시다. 시작. 절대값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여기까지 이해 갔니?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면 바로 안 들어오거든.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니들은 바로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잖아. 솔직히 난 들어오는데 니들은 못 들어와. 이해 갔니? 그러니까 어떤 부등식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몇 개의 부등식에? 2개의 부등식에 뭘로 보라고? 연리. 그러면 얘는 누구하고 누구해? 절대값 x가 뭐보다? a보다 크다란 부등식과 다음 절대값 x가 b보다 작다. 나는 2개 부등식을 풀어서 얘네 둘의 무슨 부분을 찾아야 돼? 연립이니까. 그렇지. 공통 부분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어느 선상에 그려서 뭐 하라고? 표현하라고. 너 둘 알았어? 암산하지 마. 반드시 겹치는 부분 제대로 찾아해. 표현 이해갔니? 다음 참고삼아서 하나만 더 해보죠.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면 뭐하고 똑같다고? 절대값 x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이걸로 푸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됐니? 요것도 기억 못 하시는 분은 쌤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면 이거 3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시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간다음에 3 가는 겁니다. 이해갔니? x 아닙니다.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 들어가면 무조건 뭘로 풀어내라고? 절대값으로 풀어내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등식을 풀려고 하면 절대값 x-1이 3보다 작다라는 이 부등식을 풀려면 물론 얘를 범위를 쪼개야 되지만 속 편하게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된다고. x-1이 안 되시는 분은 공식 외워서 하시면 돼. x-1이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유도하고 그 다음에 x범위 찾는 거 이해 갔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렇게 풀어내셔도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갔니? 원래 우리가 했던 건 x와 누구 사이의 거리? 1 사이의 거리로서 바로 풀었잖아. 그게 훨씬 더 좋기는 해. 이해 갔니?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라고? 이렇게 그냥 풀어내셔도 됩니다. 이건 선택적으로 하세요. 다음, 만약 이런 놈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x범위 어떻게 해야 돼?
나눠요. 나눠야 되겠지. 왜? 여기도 x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직관적으로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x가 얼마보다? 에헤이. 이 절대값 무조건 뭐 해라? 풀어라. x가 얼마보다? 1보다 어떨 때? 작거나 작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뭐보다? 1보다 1보다 뭐 할 때? 클 때. 클 때. 쪽이라고 얘기했었죠? 됐니? 지금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우리 앞에 방정식 우리 제일 첫 번째 저기 뭐야? 특강 들어가면서 복소수 뒤편에다가 그거 적기 시작한 게 절대값부터 우리 거기 계산했었습니다. 수직선상의 거리 표현하면서부터. 이해 갔니?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서 그때 2차 푸는 것까지 다 시켜놨습니다. 2차에 절대값 들어가는 것까지 다 문제 내놓고 여러분들 풀라고 시켰습니다. 그 그래프 보는 것도 얘기는 해드렸었고. 됐지요? 됐냐 안 됐냐? 일단 여기까지 정도. 자, 오른쪽은 지웁니다.
자, 다음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보시면 첫 번째 이거 너무 쉽게 A하고 B가 상수니까 만약에 A가 양수면 풀면 X는 A분의 A분의 B보다 B보다 크다. 크다. 됐지요? 다음 A가 만약에 음수면 이때 X는 A 주의하셔야 될 건 A가 음수라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A 아니다잉. 됐니? 그러면 X는 A분의 A분의 B보다 작다. 작다. 됐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놈의 식기. 지난번에 한번 했었습니다. A가 제로라면 B가 B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해는 무수히 많아. 그렇지. 무수히 많다. 됐냐 안 됐냐? 됐어 안 됐어? 됐니? 다음 B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는 없다. 그건 잘 하시고요. 요 식기 함수로 여러분들이 이미 부등식 할 때 한번 해석해 드렸었습니다. 그때 y는 ax란 함수가 y는 뭐보다? b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근데 a가 0이면 얘가 뭘로 바뀌어? y는 0. 0으로 바뀌잖아. 그게 y는 b인데 b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b가 무슨 수면? 음수면 다 위에 있지요? 모든 실수. 됐어 안 됐어? b가 만약에 양수면 있어 없어? 만족하는 거? 없지요? 됐냐 안 됐냐? 단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0은 0보다 크다라는 건 성립해야 하네? 안 해요.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립해야 하네? 합니다. 이거는 됐지요? 요거는 주의하시고요. 됐니? 다음 요즘엔 거의 다루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오면 그냥 익히기만 하시고 실제로 이 부분은 원래는 증명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굳이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냥 빨리 익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이고 y의 범위가 c부터 d까지일 때 첫 번째 x 플러스 y의 범위를 찾으라고 하면 됐니? 둘을 뭐하는 범위 찾으라고 하면 더하는 범위 찾으라고 하면 x 플러스 y는 누구보다? A 플러스 a 플러스 c보다 크거나 같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 a 플러스 c보다 크거나 같고 다음 b 플러스 d보다 작다. 됐니? 근데 그거를 하나로 다 하려면 속편하게 어떻게 하시냐면 x 플러스 y에 해당하는 게 x에 해당하는 게 누구하고 누구이니 문자 a하고 b 있지. y에 해당하는 게 뭐하고 뭐 있어? c하고 d 있잖아. 그럼 a 플러스 c a 플러스 d 다음 b 플러스 c b 플러스 d 이 네 개를 찾아. 표현이 이해갔니? 네 개 중에서 원래는 얘는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게 맞아. 방금 전에 한 것처럼 그 중에 가장 큰 놈과 가장 작은 놈 쓰면 돼. 표현이 이해갔니?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x-y 찾으라고 하면 됐어? 그럼 요 놈의 식기도 x에 해당하는 거 y에 해당하는 거 보이지? 찾아. 누구? a 마이너스 c 또 a 마이너스 d 또 또 네 개 중에서 어떤 놈하고 어떤 놈을? 가장 큰 놈하고 누구를? 작은 놈 찾으라고. x 곱하기 y 찾으라고 하면 시작. 됐지요? 뭔 소린지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그냥 속편하게 이렇게 그냥 가면 끝내시라고. 다음 세 번째고 네 번째 y분의 x 찾으라고 하면 시작. 다음 a 뭐 다음 다음 됐지요? 됐어 안 됐어? 됐니?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단 등호는 한 놈은 등호 들어갈 때 있고 한 놈은 등호 안 들어갈 때도 있잖아. 표현 이해갔니? 등호는 둘 다 들어갈 때만
즉 최대값이 예를 들어 b 플러스 d잖아. 그러면 얘 안 들어갔고 얘 들어갔지. 드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얘 같지. 최소값을 찾았더니 a 플러스 c 나왔잖아. 그럼 그땐 드고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그렇지. 그렇게 가시면 된다고. 표현이 해. 갔어 안 갔어? 오케이. 정답? 자, 다 됐니? 자, 필기 시점이 애매하니까 2차 공식은 더 못 나가니까요. 자, 숙제는 140페이지까지입니다. 140페이지에 행복한 1등급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행복한 1등급은. 그래서 페이지 140까지 다시 한번 숙제는 문제 풀고 틀린 거 내가 계산 실수한 건지만 확인하셔도 되니까 얘가님 모르는 건 그냥 갖고 와도 돼. 틀린 거 꼭 한 번씩들 계산 때문에 틀린 건지 확인하시고 중간에 막히는 형태가 있으면 아예 유형 자체가 통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거의 다 앞에 한 유형입니다. 이해 갔어? 그러니까 앞에서 노트 한 번씩 뒤져보시면 거기에 관한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 갔니? 특히 보기 차식 그냥 치환한 다음에 인수분해 안 될 때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거 꼭 다시 한 번씩 또 확인 잘 하시고요. 됐냐 안 됐냐? 다음 주 월요일도
다다음 주부터 우리가 특강이 다시 시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동일하게 7시까지 오시면 돼요. 이해 갔지요?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넌 나 좀 보고 가. 고생하셨습니다. 가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